CJ 대한통운은 택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 1930년 세워진 조선 미국 창고와 조선 운송을 모태로 90년 이상 물류 사업을 진행한 국내 물류 대표 기업 중 한 곳입니다. 지난달 창립 91주년을 맞은 CJ 대한통운은 2013년 대한통운과 CJ GLS가 합병해 현재 모습을 갖췄는데 2013년 출범 당시 3조 8천억 원이었던 매출은 1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강신호 CJ 대한통운 대표가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택배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안 생활 증가에 따라 택배를 활용한 제품 배송이 확대되기 때문으로 코로나19 이후 택배사들의 물동량은 평균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택배업계의 물동량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26억 6,500만 개이며 전년 동기 대비 2억 1,600만 개가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하면 6억 2,800만 개 가량이 늘었습니다. 이는 택배 물동량 증가가 택배사의 매출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실적 확대 배경에서는 글로벌 경제 활성화와 락다운 완화에 따른 미국, 인도, 베트남 등 물동량 상승과 완성차 중심 항만 물동량 증가, 이커머스 수주 확대 및 취급 물량 증가, 여기에다가 택배 기업 고객 계약 단가 현실화 등을 꼽았습니다. 실적과 달리 주가는 지진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의 주가는 지난해 말 24일 종가 기준 12만 9,500원으로 코로나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17일 종가 기준 11만 8,500원과 비교하면 상승했지만 실적 증가세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초 19만원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7만원, 18만원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17만원대였던 주가는 10월 15만원, 11월 14만원 선, 12월에는 13만원대로 내려앉았는데 이는 석 달 만에 27%가량 하락한 셈입니다. 저수익 고객사의 이탈로 점유율이 줄어든 데다가 택배 물동량이 시장 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택배 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점도 주가 하락을 거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CJ 대한통운은 이 같은 점에 주목, 지속 가능 경쟁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신기술 도입 기반 현장 자동화,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운영 최적화, DT 가속화 등 TES 기술 확보, 디지털 물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적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CJ 대한통운을 저평가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투자자들도 저점 매수를 기회로 인식, 적극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물동량 성장률 둔화를 우려했지만 실적 성장 가능성은 높다는 게 그 이유로 택배가 코로나 최대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며 그동안 형성된 공급자 우위 현상을 바탕으로 단가가 인상되면 고스란히 실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2020년 전망 택배 요금은 계속 오른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자 의견 매수를 냈는데 12만원에서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과 택배 단가 인상폭 제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박스당 원가 상승은 리스크로 꼽히지만 택배 단가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저수익 사업이 정리되면서 글로벌 부분의 영업손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2022년 CJ 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3% 증가한 4,66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 시장 컨센서스를 7.6% 상회한다며 2022년 택배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6.2% 상향한 2,152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택배 단가 상승은 택배 부분 매출이 2,250억 원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택배 부문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4%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